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략에 대한 이야기 키워드 잡으면서 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 까다로운 목요일 만길 오후입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하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표 나오고 월가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6월 금리 인하 연준 쪽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좀 담아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주도력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슈가즘 코오롱 티슈진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많이 우르르 오른 적이 최근 기억엔 없는 듯해서 본격적으로 학회에 대한 이야기 또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섹터가 더 주목받을 타이밍이 올지 궁금합니다. 위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이오 쪽은 올타임 관심. 올타임 관심? 네, 매년? 항상 관심을 가져야죠. 항상, 예, 그런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는 지금부터 일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야 금리는 인하를 하겠죠. 그런 쪽인데 오히려 지금 미국 빼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추세죠.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 이런 것과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미국도 그에 따라서 금리가 쉽게 안 빠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미국 경제 그렇게 크게 부각받는 거 없다. 그리고 좀 여전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금리 기대감이나 아니면 금리가 빠르게 내려와서 바이오주를 끌어올리는 동인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서히 다가온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기업들이 얼만큼 더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개별 기업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는 요즘에 아침에도 보니까 오늘도 코오롱 티슈지는 계속 가는 길을 가네요. 정말 강하더라고요. 예, 각도가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 밖에 또 아까 보니까 또 D&D 파마텍 또 비만 치료제 쪽의 종목도 한번 쭉 가다가 내려오고. 근데 CDMO 같이 좀 큰 종목은 같질 않아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건지 그냥 개별 이슈로 개별 종목이 가는 날이 많은 날 제약바이오 투심이 개선된다라고 느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디테일 하십니까? 그걸 다 대답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죄송해요. 없고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그 큰 축을 잡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어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부터 특히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또 3,000원 제약 정도까지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줘야 그게 이제 나머지도 온기가 더 퍼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종목들이 더 강한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CDMO는 일단 쌈바를 봐야 되겠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되는데 기대감은 높습니다. 올해도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높지만 계속 이제 공장을 늘려가는 입장 쪽에서 공장을 늘려가게 되면 공장 늘려갈 때마다 들어가는 이제 램프업 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쪽들이 더 가세가 되게 되면 분기 실적들은 중간중간에 약간 위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거를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럴 때 관심 없을 때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성과를 내서 말씀하셨던 학회와 함께 성과를 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로 압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게다가 또 약간 노이즈가 나옵니다. 네. 노이즈가 나와서 이게 주가가 가다가 이제 약간 출렁이는데 큰 영향이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매물 소화하고 또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죠. 할로자인과 관련된 이슈가 이게 과연 또 특허권 압박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다 무너뜨릴 것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는다든가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알테오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짝에서 7% 장중에 뛴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소송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또 한 번 신호를 준 것일까요? 그럼 동시에 아직도 기회가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요. 여기도 학회 모멘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노이즈로 인해서 약간은 조정을 받았죠.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 네, 위치는 이런 자리면 들어가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은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꼭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머크사가 네. 그냥 포괄적인 어떤 그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을 다 확인했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만만하게 그것처럼 이제 특허 소속에서 약간 패소 아니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흐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날 나왔던 게 오히려 약간 프로그램 매도 중심으로 어떤 시장을 흔들었던 모습들 쪽에 하나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생각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악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흔들릴 때마다는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인데 근데 눌릴 때 사게 되면 또 잘 안 가요. 네. 참 이게 희한해요. 안 갈 때, 네. 안 볼 때 사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볼 때 나도 동참해야 되나? 안 볼 때는 나도 안 봐야 되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럼 막 변해서 막 올라갈 때 쫓아가서 샀을 때 그만큼 계좌 좀 괜찮으셨습니까? 예, 잘 저는 이제 어려워요. 또 예. 오를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더 이상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지지권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건 언젠가 샀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올라간다고 따라가서 거기서 요만큼 먹고 팔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간을 조금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가짐을 좀 여유 있게 넓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장 이야기 버무려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약합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선반영돼서인지 만기일 이야기 여기서 할까요? 만기일 영향을 대형주가 받아서인지 아니면 금리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CPI 다음에 PPI까지 오늘 확인을 해야지 조금 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건지 일단 전반적인 약세 이유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팀장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요. 네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만기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2일 전부터는 우리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뭔가 대외적인 이벤트들 이런 것들보다 수급 이벤트가 훨씬 더 시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수급을 더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체감으로는 오늘 좀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아마 강하실 거예요. 어제 너무 네. 강했어서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네, 어제 뺏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아침에 시작을 좀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좀 좋게 시작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밀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명확하게 좀 지수로만 봤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이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버텨주고 있고요. 대신에 2차 전지 쪽에서 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가면서 시장을 좀 상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어제 그제 좀 프로그램 매도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과거 추이를 좀 보면 거의 뭐 이제 하단까지 물량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보실 줄 아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번 달 3월 달 우리 미국은 다음 주 만기지만 미국, 한국 모두 다 하방 쪽에 베팅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청산이 이번 주 급락하면서 이제 뭐 감마 스퀴즈 얘기도 옵션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화요일, 수요일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동시호가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양호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밀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 반대로 오늘 좀 센 종목들은 내일 반대로 하락이 좀 나올 종목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과 하락은 시장 종목의 펀더멘탈보다는 지극히 그 수급의 이슈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은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개별주들은 좀 다릅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단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과대 낙폭 주식들은 한번 잘 선별해서 골라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최근의 이슈들은 다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오늘의 상승은 수급 이슈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키워드 남겨주셔서요. 이 키워드 끌고 두 번째 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게 핵심 키워드였어요.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 SK 하이닉스에 한해서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좀 쉬어가잖아요. 팀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과대 낙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좀 가던 쪽이 반도체 투톱인데 오늘 장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져요. 아직 마감까지 시간이 남긴 했는데 이 두 종목 역시 대형주고 지수 연동력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의 모멘텀을 활용해도 되는 종목군으로 분류를 해도 될까요, 팀장님? 맞습니다. 지금 계속 해왔던 물량들이 좀 이제 롤오버되는 물량들이 좀 있고요. 네. 다만 어제 그제 좀 약간 미결지까지 좀 봤을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저는 좀 셀 거라고 봤는데 어제 조금 오버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세를 좀 깨기는 좀 쉽지 않고요. 최근에 오늘 나온 리포트들 보면 낸드나 디램 가격까지도 우상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네. 오늘 밀린다고 하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자리.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느냐와 같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은 사실 엉덩이 싸움하는 부분이에요. 아직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추세를 완전히 되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죠. 이런 부분들이 사서 언제 올라냐, 언제 올라요, 또는 바로 오르기를 원해요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사실 들어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사서 뭔가 기회비용을 줄이고 지금은 뭐 빠른 쪽에서 매매를 하실 거라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나는 좀 싸게 사서 기다려서 절대 수익률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건 투자자분들의 성향, 비중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사서 기다리실 분은 오늘같이 좀 재미없는 날 사서 모으시긴 참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잠한 오늘 대형주에서 기회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강한 쪽, 오늘 장에서 튀는 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러면 소부장단으로 이동해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장 초반에 미세 관련된 공정 관련된 쪽 장비가 들썩했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도 들썩하면서 시세가 선별적으로 쭉쭉 나가는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루 오른다고 해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사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챙기는 날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장 반응 세게 오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대형주랑 소부장 쪽과는 이제 대응하는 관점들이 다르겠죠. 네. 대형주는 역시나 추세 가지고 길게 우리 팀장님 표현하셨듯이 엉덩이 깔고 들썩들썩 거리긴 하죠. 예,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소부장 쪽은 일어나서 매매하죠. 예, 엉덩이 깔고가 아니고요. 일단은 네. 좀 강하다 그러면은 또 줬다가 다시 찾아가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냥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약간 오전장에 어제 자 반도체 쪽 강했어. 그러면 거기서 뭘 봐야 돼? 그러면은 움직이는 제 섹터들이 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나왔던 LPW라고 하는 또 새로운 온디바이스 AI에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데, 하지만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시세가 강하다 그러면 K증시에서 그런 거 잘 못 봅니다. 작은 종목들이 거기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또 매물화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물론 힘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 거기다가 또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런 것을 쫓아가는 전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삼성이, 그러니까 SKC가 주도를 하다가 삼성이 넘어가는 이제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냥 올라가서 쫓아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또 속도 조절이 대형주가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주목을 덜 받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오후장 들썩임이 살짝 신호가 온다면 뭐 거래량이 실리거나 무언가 반응이 나오면 오늘 장에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소부장단에서의 투자 전략이 될까요? 네,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지권에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런 과정들 쪽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라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국내 업체들의 그러니까 레거시 관련된 쪽들의 종목들이 이제 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주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다 이제 레거시 쪽들이 움직여요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크게 꺾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시면서 이제 저희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 사이클의 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추가로는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쭉 봤었을 때 소부장 쪽인데 메모리 업체 치고는,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업체치고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게 기반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기 있는 쪽들 그런 쪽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일단 분위기는 레거시 쪽도 미국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위축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여전히 그쪽과 함께 어려울 때 중국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다고 하게 되면 또 메모리가 펑턴하게 되면 또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투자들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쪽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파운드리 쪽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만 황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 라는 엉덩이 딱 지금 지키고 있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엔비디아, 인텔 인수 검토하는 TSMC 계속해서 인텔도 파운드리에 힘을 주고 있는데 사실 올해 삼성전자 전략을 보면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드라이브가 약하다면 하나의 날개축이 꺾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밤사이 관련된 이슈가 또 많이 나올까 봐 오늘 오후에 점검해드리고 갑니다.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무언가 이슈가 타 기업 경쟁 관계에서 나와도 괜찮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격이 뷰를 만든다라는 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거고요. 내려가면 계속 또 부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을 보면 딱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맞아요. 내려가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하니까 침체 우려를 뒤덮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의 좀 약화된 모습이 안 좋게 보여줬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반대로 파운드리를 상대적으로 줄인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상대방이 더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잘하는 거 더 잘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예전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철수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맞아요. 반응 좋았어요. 비슷한 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은 낸드와 디램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방미인이 되는 건 팀장님 역시 힘든가 봅니다. LG전자의 케이스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봐야겠네요. 양자전략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에서 저희가 오늘은 GTC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일정 가운데 양자대의 선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김민수 대표님, 네. 어디까지 제가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요. 이건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양자가 정말 빠르게 해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올랐대요. 우리도 후광 효과 받고 내부적 모멘텀 있습니다. 비슷한 결의 질문 이런 건 드리죠. 이거 테마 이상으로 보고 지금 시장 상황과 맞춰서 좀 봐야 되는 쪽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종목들 해서 마음 편하게 다음 날까지 잠잘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이노홀드 이쪽이 또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야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보통 한국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도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크해야 될 게 시총이 무슨 1,000억도 안 되는 게 가지고 움직여서 막 올라가는 거 가지고 그걸 받고 주도주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주도주 조건에 많이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양자 관련된 쪽에서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앞선 쪽은 통신사들입니다. 통신주 양자무주라고 움직입니까 지금? 전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양자암호 관련된 쪽을 볼 때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러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서 그들이 나오는 이제 어깨를 나란히 걸으면서 그쪽에 거인들과 함께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한국에 그런 업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 종목들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서 뭘 걸쳐서 그쪽에 나오는 부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된 쪽들이 지금 내가 투자를 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추세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그걸 따진다 그러면 차라리 미국 쪽이 맞는데 네. 미국도 약간 아시잖아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들이 약간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테마 주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미국도 마찬가지로 양자 관련된 쪽을 투자한다 그러면 오히려 구글이나 IBM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투자하는
투자 대상이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초기 단계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거고 매년 뭐 CAGR 한 30% 이상씩은 성장을 부자라고 하는데 그런 쪽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끌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겠죠. 그런 걸 보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따라서 춤을 추는 단계인데 거기서 내가 들어갔다가 챙기고 들어갔다가 챙기고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매매 그러니까 바이앤홀드로 간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ETF 중에서 예.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요즘에 한 서너 개가 생겼네요. 국내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는 옵션이 아닌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앞에 붙은 게 미국. 차라리. 한국 아니고 네, 미국. 거기서 ETF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더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좀 줄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응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지.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거 뭐 아유 나 여기 샀다가 여기서 팔고 샀다 팔고 이거 다 잘해. 그러면 굳이 양자 컴퓨팅 아니어도 다른 종목도 잘하실 겁니다. 아는 거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황 팀장님께 이런 시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양자컴 하면서 같이 뭐 사이드로 움직이는 게 통신은 안 움직이고 장비 쪽은 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곁다리로 퍼지는 전략에 대해서 워낙 오늘 양자가 움직여서 좀 그래도 캐시카우도 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뻗어가도 될지 아니면 오후에는 반도체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잖아요. 앞서 네. 뭐 수급적인 영향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신기술 쪽으로 큰 틀에서의 순환매가 도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특징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앞서 말씀하셨던 대표님하고 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환매라고 보기도 사실 좀 작은 섹터고요. 너무 작다. 예, 말 그대로 테마주 이슈고 ETF 저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미국 종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양자 관련 위원회가 했다고 해서 올라갔다는 거는 소위 테마주 트레이딩으로밖에 사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바닥에서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3배, 4배 정도 올라온 거긴 하기 때문에 뭐 수익만 내면 다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과론적인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아졌네요. 다음 키워드 좀 살펴보면서 또 다른 면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조선 방산 이야기 할 거고요. LS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저희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과 이어서 좀 가볼게요. 사실 테마주 어렵죠. 여기서 수익 내는 거. 그런데 팀장님 요즘은 이렇게 잘 가고 좋다라고 하는 방산조선도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사기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이것도 테마의 영역처럼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하나그룹주의 역할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몰리면서 하나에어로 어젠 약했는데 오늘 또 뭐 캐나다의 K9 자주포 제안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또 한 번 가거든요. 이런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봐야 되는 쪽은 이쪽일지 팁 주신다면. 네. 뭐 조방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오늘은 결이 좀 다르죠. 오늘은 이제 방산 쪽이 조금 더 세게 강해요. 움직이기는 합니다. 현대, 롯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긴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가 조금 더 격하게 움직일 것 같고 수익 줄 때 훨씬 더 세게 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으시겠지만 사실 잘 뜯어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큰 종목들이고 물리더라도 빨리빨리 올라오는 게 사실 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 주밖에 못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10주 가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사실 퍼센트로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이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주 살 돈이면 작은 종목 뭐 몇십 주, 몇백 주 살 수 있으니까 부자된 느낌이거든요. 네, 부자된 느낌이죠. 예. 근데 결국은 주식은 퍼센트로 수익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 매일 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 한 차원 그리고 밀렸을 때 결국은 주식 그 외국인들이든 기관인들이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리고 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을 메인으로 좀 두시고 전체 포트에서 70% 80% 이상 하시고 그 외 플러스 알파 전략 베타 플레이 하실 때는
작은 종목들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테마주와 주도주의 좀 전반적 테마주와 일반 다른 주식들과의 차이점은 일반 이런 주도주의 차이점은 결국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실적이 쌓아진 상태에서 어떠한 테마가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방산도 지금 실적은 계속 예전부터 쌓아왔다가 종전 이슈라던가 방산 군비 증강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멘텀이 붙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물리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다만 밑에서 사신 분과 지금 사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자랑 분명히 달라야겠지만 결국은 제 생각은 가는 주식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힘이 오후에 좀 빠지는지 말씀해주신 대형 방산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 이야기도 해보죠. 김민수 대표님, 저희 전력기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까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경영권에 대한 키워드, 뭐 상법 이슈 관련된 키워드, 이 종목군이 좀 움직임이 나와요. LS사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과의 2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좀 나온다고 해서 좀 기다림이 있기도 한데요. LS가 불을 뿜고 있는 건 뉴스 더하기 중복 상장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것도 역할을 할까요? 오늘 그룹주 전반의 흐름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몇 가지가 다 결부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S란 쪽에 대해서 첫 번째 지주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말이 많았던 지주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쪽에 국회 통과가 되게 되면 그쪽들은 이제 그런 주주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네.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렇죠, 쪽에서 그렇죠. 이제 반발매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호반 그룹이죠. 네. 이쪽에서 지금 그 대한전선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약간 소송 관련된 쪽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했었을 때 LS 쪽을 지분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경영권 쪽은 아직 모르겠지만 지분 매입이 목적이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추가 매입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런 쪽으로 보는 상황에서 그러면 호반그룹이 그냥 돈이 없느냐. 작년 말 2023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1조 1천억까지 돼 있고요. 미분양 쪽까지 만약에 다 회수가 된다 그러면 3조 4천억까지 와.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때 M&A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큰 손이다라는 쪽으로 이름이 붙었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LS 쪽이 약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게 일단 워낙 LS 쪽이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거 잘못하게 되면 분할해서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많이 좀 저평가를 시켰던 부분들이 요게 좀 뭔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몇 가지 이슈가 다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은 강한 거, 그러니까 저평가인 상태에서 모멘텀이 붙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하되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까지 한 번 더 강하다 그러면은 좀 반은 수익 실현했다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당장 뭐 진입해요. 단기간에 진입한 분들 말고 사실 미국 수출 모멘텀 가지고 전력기기 괜찮다라고 해서 한 호흡 늦게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그러면서 LS 그룹주에 묶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활용할 필요도 최근에 수급이 몰리는 상황을 그분들은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하실까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일단 내가 물렸다가 주가가 저 밑에까지 빠졌다가 여기 다시 이제 본전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본전 기회비용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다 왔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한 2년 기다린 게 기다렸는데 얼만데. 이자가 얼마인데 네.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덱을 잘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매수 단가까지 왔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보시는 게 그러면 다시 흔들렸을 때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5위는 소외됐던 게임주의 대반전 기대해도 되는 건지 잘 가는 쪽만 저희가 봐서요. 황 팀장님 게임 살짝 봐주세요. 소외됐고 뭐 한알령 해자 기대해도 못 움직였습니다. NCR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달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모멘텀 있다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상대적으로 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좀 들어오면서 사실 큰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게임 쪽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AI를 활용한 무언가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기존의 IP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이슈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들썩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알령 이슈로 우리가 매매할 종목이 더
센 종목들 사실 많이 있죠. 엔터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게임주에는 너무 큰 비중을 매매를 하시기는 조금 이른 구간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하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그래서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됐다라는 측면만 그럼 보면 뭔가 AYA의 성과가 있다, 한알령 풀려서 매출이 늘었다 이거 말고 그냥 수급적으로 소외됐다. 이 측면만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살짝 있을까요? 저희가 한 2년 동안에 네. 게임주를 봤었을 때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뭐 서버 비용 들어가고 뭐 개발 비용 들어가는 쪽에서 개발 비용, 유지 비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게임이 크게 대박이 난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성과가 날 수는 있는 쪽인데 그 성과가 안 나온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비용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인건비는 아낄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아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금요. 네,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AI가 붙어서 인건비만큼을 좀 반복 단순 노동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성과가 나오는 회사들을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크래프톤이 제일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또 펍지에서 그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90만 명 동접이 거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이. 아, 예. 동시 접속사. 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예, 죄송합니다. 동접, 네. 동시 접속자 수가 거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글로벌에서 가장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그는 또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신규 게임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작은 종목인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네.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게임 아이템 해다가 접목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요즘에 SAMG 엔터 올라가듯이 그런 IP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도 관심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젠터 신국하긴 하죠. 대원 미디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골고루 이야기 나눠봤네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원 팀장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